네, 먼저 감독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진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이빙 스쿨 연출한 유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조 연출한 노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팬의 꿈 연출한 엄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 출연하신 배우님들도 착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착석해 주셨다면 감독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엄하늘 감독님 오셨다고 얘기 들었고요. 네, 먼저 그럼 소개 좀 해주시죠. 저 주연 배우 두 분, 김신비 씨랑 김동희 씨 배우님께서 오셨거든요.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요. 네, 네 저기 계시네요. 혹시 두 분 감독님께서 배우님 오셨나요? 네, 노진 감독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사장 역할 맡아준 이수영 배우님하고 저희 제작을 맡아준 박종민. 네, 네, 어디 어디 계시죠? 네. 안 계시나요? 이따 혹시 오시면 네, 그때 다시 소개해드리고요. 네, 혹시 유승민 감독님은 안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진행하기 앞서가지고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QR 코드가 있는데요. 관객분들 질문을 지금 이제 QR 코드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오셔서 거기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기실 동안 제가 감독님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 세 분 감독님께요. 이 맡으신 작품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작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먼저 어마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 쪽으로 가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기차 안에서 기차를 타는 고등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써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행을 갔다 오셨던 배경이 영화로 이어졌고요. 노진 감독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중국 설화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 설화라고 한다면 좀 혹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벌레를 먹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예요. 네, 극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유수진 감독님. 맞습니다. 네, 저는 영화학과 졸업을 앞두고 제가 그 순간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고민하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지금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최선의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뭘까 고민하다가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특히 또 이렇게 배우분들의 연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세 작품에 이제 그 배우님들 캐스팅할 때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유수진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생각했던 배우님들하고 운 좋게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전부 다 그렇게 캐스팅했습니다. 네, 바로 그냥 감독님 시나리오를 제안하셨을 때 배우님들께서 오케이를 보내시다 말씀. 네, 운주호 같은 경우는 어떠셨나요? 일단 그 운조 역할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조선 중 사투리가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어가지고 그걸 최우선으로 삼았고요. 나머지는 딱 제가 봤을 때 이미지에 딱 맞는 분들을 캐스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감독님. 저는 그냥 첫 느낌이 좋으면 무조건 캐스팅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느낌이라고 한다면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그 배우님들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은 그 만나 뵀을 때 오는 느낌? 만났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님께서 이 피터팬의 꿈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어요. 배우 두 분에게 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떤 점을 주목하셔가지고 소통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서사에서는 또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시고 배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거든요. 네, 감독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기 연출을 잘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고집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분들이. 예. 그래서 약간 주장을 이번에는 좀 세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맞춰 나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뭐 피터팬의뿐만 아니라 운조도 그렇고 드라이빙 스쿨에도 좀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그 두 분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노신 감독님도 그 배우분들과 있어서 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저는 사실 이게 첫 영화기도 해가지고 거의 어떻게 연기 연출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배우님들한테 의지했고 배우님들을 믿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영화를 하시고 또 배우님들 연기 보시면서 그 연기와 관련해서 다음 작품에서 좀 어떻게 좀 적용을 하셔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생기셨나요? 정확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리허설을 많이 해야겠다. 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리허설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유수린 감독님. 네, 저는 제 시나리오가 저는 배우님들이 좀 파악하기 힘든 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가지고 주연 배우이신 태경 배우님한테는 제 전작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바로 알아들으셨고 나머지 두 주연 배우님인 고등학생 역할인 이효성 배우님과 그 하준호 배우님은 제 전작에도 같이 했었어서 그걸 디렉팅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야기 들어보면 그 경험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달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운주어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다고 하시면서 모티브가 된 설화를 굉장히 잘 풀어내 주셔서 좋았고 혹시 운주가요 이 주인공 이름 말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 질문 남겨주신 분께서 날아가는 새의 느낌을 이루면서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운전이랑 관련해가지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운조라고 이제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 왕위에 오를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영화 끝나고 알게 됐고, 네, 제가 정한 거는 구름운하고 주간 주자 해가지고 구름주간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다음에서 치면 내용이 좀 다른가요? 네이버에서 그렇게 나오나요? 다음이란 네이버요? 네. 농담입니다. 네, 진짜 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운조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뭐 제목도 그렇고 또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마다 아마 또 이 영화의 내용과 맞춰서 좀 해석하는 그런 좀 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또 제목 관련해서는 또 드라이빙 스쿨도 그렇고 피터팬의 꿈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드라이빙 스쿨 유승민 감독님 제목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근데 시나리오 처음 썼을 때는 그냥 학교에 발표할 때는 미정으로 냈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너 거 드라이빙 스쿨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드라이빙 스쿨로 했습니다. 그 제목을 듣고서는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목을 짓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덕을 그냥 보신 건가요?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건 없으신 상황이고. 감사한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마르 감독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피터팬 꿈이 좀 직설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반대가 많긴 했는데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냥 이 제목을 밀어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잠깐 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피터팬 같은 아이들은 사실은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게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게 미나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범은 그랬던 미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제 상범 나름대로 미나를 추모하는 꿈을 꾸는 식으로 엔딩이 배치가 되도록 했고 그래서 자막 색깔이
오프닝 자막은 미나 옷 색깔이고 엔딩 자막은 상범 옷 색깔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다르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처음과 그 영화의 마지막이 그런 방식으로 좀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좀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 노진 감독님께는 이제 첫 번째 그 작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작업이 주는 경험이라든지 또 힘든 점들, 그리고 또 다음 작업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그냥 이거 하나를 제일 느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편집으로도 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무조건 튼튼하게 써야겠다 하고 재정에 맞게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에 맞게 찍어야 한다면 찍는 과정에 제작비가 많이 초과가 됐나요? 좀 빌렸습니다. 네, 돈을 버렸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단편을 찍으면서도 그렇고 아마 감독님들께서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노진 감독님은 이제 시나리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드라이빙 스쿨과 또 피터팬의 꿈 같은 경우가 어땠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유수진 감독님부터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독님. 이번 영화에서는 연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피터팬의 꿈 관련해 가지고요 색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듣고 올려주셨어요. 그 혹시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하신 건지요? 노이즈가 끼고 무채색의 보정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요. 편집을 하면서 그런 좀 편집이 색감이라든지 관객분들에게 좀 어떤 그 효과를 좀 바랬으면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야기 자체도 약간 90년대 동양 영화 같은 느낌이 있고 2000년대 초반 대만 영화나 그래가지고 약간 레트로하게 보였으면 해서 일부러 필름 노이즈처럼 그레인을 삽입한 게 맞고요. 이거는 촬영 직전에도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원래 이 이야기 자체가 좀 고전적이니까 그런 스타일로 가자라고 서로 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님께서는요 드라이빙 스쿨 관련해가지고 질문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였다고 이렇게 좀 오늘 뛰시면서 보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혹시 영화를 찍으시면서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을지 보면서 이제 남편이 사랑스럽게 웃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다고 하시면서 그런 질문 주셨거든요. 답변 주신다면요. 아까 주신 질문하고 같은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영화는 혼자 할 수 없는 예술이기 때문에 스태프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 개개인의 스태프들을 다 믿고 가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한다면 소통을 제일 중요시 할 것 같아요. 네, 드라이빙 스쿨에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눠가는 과정이 좀 공감을 주고 웃음을 줬던 것 같은데요. 그게 또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그 태도에도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운주와의 노진 감독님께는요, 은석이라는 이제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굳이 삼촌으로 설정한 이유가 좀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가까운 아내나 자녀들로도 좀 설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요. 네, 원래 이제 삼촌이 아니라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였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문장 선생님이랑 이야기가 잘 안 돼서 아무리 해도 이제 이게 할아버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신데 조선족 말을 쓸 수 있는 분을 캐스팅하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장을 해보자 이랬는데 안 돼가지고 일단 삼촌으로 급하게 바꿨던 점이 있고 자, 한 가지만 지금 다시 자리에 와주셔가지고 네, 배우님 오셨군요. 예. 배우님하고 PD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사장 역할 맡아주신 이수영 배우님하고
저쪽에 계시네요. 네, 고생해주신 이제 PD님 박정민입니다. 네, 아까 안 계셔가지고 네, 지금 네,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피터팬의 꿈 관련해서는요, 영화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범위가 신분증 갖고 바다로 가는 그 결말의 장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소개해 주실 수 있냐고 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혹시 관객분께서 생각을 해도 되지만 또 감독님은 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결국 이야기에서 피터팬의 꿈은 10대 시절의 꿈이라는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어른이 되지 못한 미나를 보여줬으면 어른이 된 상황의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넣긴 했는데 교수님들이 아주 격렬히 반대하셨고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럼 앞으로 다음 작품 하실 때 또 누군가가 강렬히 반대한다면 그의 뜻을 따르실지요? 아니면 감독님 고집을 따르실지요? 이거 찍지 말라 했어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드라이빙 스쿨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은님께서 그 영화하는 분들을 다룬 이제 영화잖아요. 그런데 영화 현장은 등장하지는 않고 운전면허하는 그 현장만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기했다고 그렇게 배경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이제 좀 여쭤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어쨌든 주인공들이 다 영화를 하는데 그런 영화만큼은 사실 저도 피하고 싶었거든요. 전 영화도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배경이라도 바꿔보자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된 거 같네요. 네, 그렇게 질문을 굉장히 길게 해주셨는데 예, 답변은 네, 굉장히 좀 간단한 예,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운조의 이제 노진 감독님께는요, 이응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운조 역할 맡으신 배우님 김철윤 배우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런 조선조 사투리를 좀 잘 하셨는지 그리고 배우분 연기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소개해달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 김철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선족 사투리는 아니었고 북한 사투리를 원래 되게 잘하셨어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하셨고 전에. 근데 이제 조선족 사투리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선생님을 같이 대동해서 조선족 분을 대동해서 같이 리딩을 진행하고 단어를 수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상영 때문에 지구를 좀 맞춰야 돼가지고 감독님들 마지막 인사와 함께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하늘 감독님부터 말씀 주세요. 예, 오늘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곳에서도 상영할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 영화를 보여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좋은 영화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자원활동가로 아시프 했었는데 이렇게 감독으로 초청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극장까지 와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힘든 시기에 영화들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을 최대한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못한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자리 끝나고 혹시 감독님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또 감독님들께서 좀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잘 지켜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분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